자, 이번 시간에는 지역사회복지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역사회복지 이념은 무엇이냐는 거죠. 지역 주민은 지역사회복지의 이용자인 동시에 제공자라는 관점을 강조합니다. 지역 주민의 욕구 및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의 주체성에 초점을 둡니다. 자, 여기 이제 언더라인을 하실 부분이 있는데요. 지역사회 복지의 이용자 그리고 동시에 제공자, 이용자면서 제공자. 그럼 결론은 뭐예요?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네요. 그죠? 내가 제공도 하면서 내가 이용자야. 모든 결정을 지역 주민이 한다는 거네요.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다는 거예요? 지역 주민. 맞잖아요. 그런 뜻이잖아. 그런데 결정적으로 뒤에 핵심적인 키워드가 나와요. 주민의 주체성에 초점을 둔다. 그러니까 결국은 첫 번째 포인트나 두 번째 포인트나 주도권, 주체성. 이걸 강조하는 거네. 그럼 여기 관련된 지역사회 복지 이념은 뭘까요? 전문화? 전문화는 아닌 것 같아. 정상화? 정상화라는 거는 정상화는 여기다 적을게요. 노멀리제이션이죠. 이건 원래 장애인 복지에서 나온 개념이죠. 그래서 그냥 노멀, 나를, 장애인인 나를 평범하게 대해줘. 보통 사람처럼 대해줘.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나를 동정한다거나 또는 나를 차별한다거나 또는 무슨 특별 대우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 그냥 비장애인인 당신들하고 똑같으니까 그냥 똑같이 대해줘. 이런 개념인 거죠. 이게 정상화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개념이 바로 뭐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나 그냥 집에서 그냥 재가보호 받을래. 내 집에 있으면서 편하게 재가보호 받을래. 이런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보호, 재가보호 개념으로 나왔다. 즉 반대 개념이 탈시설화. 시설화에서 벗어나는 거죠. 시설화에서 벗어나는 개념. 요걸 강조하게 됩니다. 탈시설화. 정상화, 탈시설화 같은 맥락으로 좀 봐주시고 사회통합은 너무 좀 이렇게 뜬구름 잡는 너무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뭔가 주도권을 쥐고 지역 주민이 주체적으로 행동한다. 이거는 주민 참여가 되겠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5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길버터 스펙트의 지역사회 기능은 지역사회가 공유하는 지식, 사회적 가치, 행동 양식을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전달하는 거. 행동 양식을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전달하는 거. 계승시키는 거. 이거 뭐죠? 사회화 기능이죠. 그래서 길버트와 스펙트는 지역사회 기능을 크게 5가지로 봤다. 첫 번째, 생산, 분배, 소비. 그래서 이걸 뭘로 봤습니까? 네, 경제로 봤죠. 두 번째, 사회화. 지금 나온 문항의 정답, 사회화. 이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가족에서 이루어진다고 봤습니다. 세 번째, 사회통합. 요게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요 사회통합 기능. 이거는 어디다? 뭐다? 예, 종교라고 봤습니다. 종교. 다시 한번 사회통합을 뭘로 봤다? 길버트 아스펙트는 종교로 봤습니다. 네 번째, 사회통제. 이건 뭘로 봤습니까? 정치로 봤죠. 또는 법률, 법으로 봤습니다. 정치법, 사회통제 기능. 다섯 번째, 상부상조가 있죠. 상부상조 기능. 예, 요게 바로 복지가 되겠습니다. 요게 바로 복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버트 아스펙트는 복지를 뭘로 봤다? 상부상조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52번 행동 양식을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사회화 기능이 되겠습니다. 가족이 담당한다고 봤고 53번 던햄입니다. 지역사회 유형에 따른 예시로 옳은 것을. 자, 이 참 재밌는 게 영어를 보면은요, 그 사람 성을 보면, 그러니까 보면 우리하고 약간 비슷해요. 여기 햄 들어가잖아요. 햄. 뭐뭐 햄 들어가면 영어에서 요거 우리말로 하면은요, 마을이란 뜻이에요. 예, 마을 촌자죠, 여기. 뭐뭐 햄 이렇게 들어가면. 그래서 뭐 웨스트햄 또는 뭐 버밍햄 이런 식으로 뭔가 햄 들어가면은 마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끝에 뭐뭐 셔 들어갑니다. 뭐뭐 셔 어떻게 쓰지? 셔 이렇게 쓰나? 셔 뭐뭐 셔 이렇게 뭐 버크셔. 우리가 그 스페인랜드법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버크셔 빵법이라고 그러죠. 윌셔, 잭셔 이렇게 셔 들어가도 영국에서는 마을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던햄이니까 이 사람 이름에도 벌써 마을 개념이 들어가요. 그래서 던햄은 어떻게 했다?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 농촌도시, 농촌, 산촌, 그 다음에 뭐 어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 거죠. 그래서 인구 크기에 따라서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 이건 맞고, 그 다음에 인구 구성 또는 사회적 특수성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사는 촌 또는 저기 이스트엔드, 런던의 동쪽 끝 이스트엔드, 거기 빈민촌이죠. 이렇게 뭐 빈민지역, 할렘 슬랭가라도 하는데 이제 영국은 이스트엔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기반인 농촌, 어촌, 무슨 뭐 광산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행정구역에 따라서 뭐 특별시, 뭐 또는 뭐 시, 군, 구 요거 전부 다 던햄이에요.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어떤 지역사회 유형을 구분한 거 요거 딱 보면 요거 보면 뭐 누구 생각나는데? 던햄 생각하시면 됩니다. 54번 한국의 지역사회 복지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50년대 외국 민간 원조 한국연합회 카바라고 합니다. 카바. 그래서 코리아 어시스트 볼런티어 에이전시인가? 뭐 아무튼 뭐 그렇게 아무튼 한국을 6.25 때 피폐화된 우리 한국을 좀 도와주자. 이런 개념. 이건 맞고 1980년대 사회복지관 운영, 건립, 국고보조사업 지침 마련했다. 맞죠? 1990년대 재가복지 봉사센터 이것도 맞고 2010년대 읍면동 복지어부화 사업 실시. 읍면동 복지어부화가 아마 2016년일걸요. 이것도 맞고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설치 운영 2012년이죠. 희망복지지원단은 시군구에 설치하고 주로 통합사례 관리 위주로 하며 2012년에 설치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55번 영국의 지역사회 복지 역사에 영향을 준 사건을 과거부터 시대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기억 토인비홀 설립.
토인비 홀은 1884년이죠. 니은 시범 보고서 이건 1968년이고 정신보건법 솔직히 시범 보고서, 바클레이 보고서, 뭐 그린피스 보고서, 헐버트 보고서 이런 것까지는 조금 이해가 돼요. 조금 좀 이해가 되지만 야, 정신보건법이 나오리라고는 이건 그리 비중도가 높지 않은데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법은 1959년이다. 아마 정신보건법 때문에 많이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바클레이 보고서는 1982년, 그 다음에 헐버트 보고서는 1971년. 근데 솔직히 이 문제를 낸 의도를 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이게 연도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시범 보고서의 특징이 뭐냐? 바클레이 보고서의 특징이 뭐냐? 그게 어떤 영향을 줬냐? 이런 거는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이 연도 외우는 게 우리나라 연도도 아니고, 그죠? 미국 그 지역사회 복지 역사 연도까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지. 물론 보고서, 중요한 보고서 몇 개 있죠. 대표적으로 비버리지 보고서. 이거는 전 세계의 어떤 보편적 복지의 청사진을 제시한 거니까 1944년. 요 정도는 우리가 알 필요는 있지만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6번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지역사회복지 이론은 A 사회복지관은 밑줄 치시겠습니까? 지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았어요. 지방정부로부터. 지방정부 요구와 통제를 수용한다. 저는 이런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자, 시비로 예를 들어서 1년 예산이 1억이야.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근데 지자체 시비로만 받아. 근데 내가 자원봉사센터야. 근데 이제 얘기한다는 거죠. 시장님께서 이번에 우리 지역사에 큰 축제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원봉사자들 좀 많이 배치하기를 원하네.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근데 그때 중요한 다른 프로그램이 있어. 뭐 조선가정이라든가 한부모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이. 근데 여기 자원봉사 모집해서 여기 몇 년 동안 준비한 행사인데 이거 해야 되는데 못 나가는 거지. 겹쳐지면. 여기 나가야 되는 거야. 시 축제에 건 나가야 되는 거지. 왜? 재정적 지원을 누가 해줘? 시에서 해주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이거. 그래서 저는 통상 이렇게 표현해요. 물주라고 하거든요. 물주의 의지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권력 의존이라고 그래요. 권력 의존. 이걸 뭐라고 그런다? 권력 의존 이론. 의존이라는 거는 디펜던시죠. 기대다 이런 뜻이에요. 기대다. 디펜던시. 기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권력은 뭐겠어요? 주로 인적 권력, 물적. 지금 시험 문제 나온 거는요, 물적 권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간에 후원처를 개발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권력 의존 이론에서 디펜던시, 의존을 탈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뭐다? 끊임없는 후원처 개발. 뭐 기업이라든가 독지가라든가 이런 사람한테 재정적 지원을 받아야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개발 발굴. 그 다음에 네트워크 형성.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그 비중을 줄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다. 5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체계이론, 지역사회 내 갈등이 변화의 원동력이 된다. 그러니까 갈등과 긴장, 스트레스는 그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 뭐죠? 갈등주의 이론이죠. 사회체계 이론이 아닙니다. 니은 갈등주의 이론 바로 나왔네요.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로 인해서 이해관계의 대립이 발생한다. 맞죠? 그래서 주로 저쪽 마르크스 쪽에서 보는 관점이 바로 갈등주의 이론이에요. 갈등주의.
대표적으로 어려운 거 볼 필요 없어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이에요. 정규직, 비정규직. 제가 실제 있었던 사례를 얘기할게요. 추석날 제가 너무너무 기분이 나쁜 게 뭐냐면 제가 그때 아마 겸임교수로 있었을 거예요. 근데 추석날 갈비 세트를 주는 거예요. 조교가 갈비 세트를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이거 뭐야? 그랬더니 네 교수님 이거 저 추석 명절 선물이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나 이제 수업 끝났으니까 나 하나 줘. 그랬더니 근데 교수님 건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내게 왜 없어? 교수님 하나 준다며. 정식 교수, 즉 정교수, 조교수, 부교수, 이 정식 교수님들 있잖아요. 겸임교수, 시간 강사는 해당이 안 되죠. 이분들한테만 준다는 거예요. 내 순간 얼마나 뿔딱지가 나든지. 왜? 강의는 내가 저분들보다 내가 더 많이 하거든. 나는 왜 안 줘? 누구는 주고 누구는 왜 안 줘? 근데 이게 나만 갖고 있는 불만이 아니었더라고. 다른 겸임 교수님이나 시간 강사분들 다 갖고 있더라고. 째째하게 말이야 학교가 주려면 다 주던가. 뭐 하자는 거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총장님하고 면담 있을 때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몰래 주던가 대놓고 쌓아놓고는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어떤 교수가 지들끼리 얘기했나 봐. 꼬우면 너도 정교수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한바탕 또 난리가 났어요. 뭐? 꼬우면 뭐? 이씨 말하는 싸가지 보소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래갖고 아무튼 그때 골치 아팠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갈등 관계에서 그 다음 연도는 아니고요. 그 다다음 연도부터 주기 시작했어요. 갈등은요. 약간의 갈등과 긴장은 뭐다? 그 지역사회의 순기능 역할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갈등주의 이론이다. 자원동원 이론. 자원이라는 거는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죠. 그래서 이걸 얼마만큼 동원하에 따라서 사회복지 기관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 이게 자원동원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동원의 핵심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동원하느냐. 그럼 인적 자원은 뭐예요? 솔직히 간단해요. 시위하는데 혼자서 막 시위해요. 혼자서. 쳐다보지도 않죠. 근데 그 인원이 10,000명이라 생각해 보세요. 10,000명이 무엇에 시위해요? 그러면요. 시장님 나올 걸 아마? 도지사님 나올 걸? 정말이에요. 우스갯소리로 동호회 모임해요. 한 10명이서. 그럼 총장님 안 와요. 동아리 모임할 때. 근데 동아리 모임에서 한 200명이 모여요. 총장님 대번에 와요. 200명만 모여도요. 대번에 그 동아리 발대식 할 때 온다니까요. 이게 세력이에요. 이게 인적 자원이에요. 얼마만큼 동원할 수 있느냐. 다음 물적 자원. 돈이죠. 아까 했잖아요. 권력 의존을 위해서. 돈이 없으면 사회복지는 솔직히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업무를 보는데 상당히 제한점이 많아요. 그래서 얼마만큼 돈을 많이 확보하느냐. 후원금을 많이 받느냐. 예산을 많이 확보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자원동원 이론. 인간 행동은 타인이나 사회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동안 아니죠. 이거는 사회학습 이론에 관한 내용이죠. 사회자본 이론. 신뢰와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규범 등이 형성이 된다. 맞습니다. 이 사회자본 이론이 뜬 게 언제냐면은 2000년대 들어와서요. 제가 알기로 2001년도 대학원에서 요거를 가지고 제가 PPT를 발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셜 캐피탈리즘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회자본이라는 개념 자체가 별로 드러나질 않았어요. 사회자본이라는 건 간단해요. 끊임없는 생산, 분배, 소비보다는 솔직히 해서 재활용하자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자는 거예요. 그냥 끊임없이 시장 논리로 해서 생산, 분배, 소비, 생산, 분배, 소비 이거 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나온 개념이 기존에 있는 도시를 다 때려 부수고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라 뭐죠? 도시 재생.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뭔가 친환경적이고 뭔가 외부인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형태. 도시 재생. 기존의 건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게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서울역이에요. 예전에는 역 다 때려 부셨어요. 예. 그리고 거기다 새로운 건물 지었거든요. 그런데 야 굳이 이거를 단지 수용 인원이 이제 인구가 늘어나서 여기에 수용 인원이 늘어나서
좀 그런 것뿐이지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전부 다 100년 이상 된 건물들인데. 그래서 서울 역사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 옆에다가 또 다른 서울역을 지은 거죠. 이렇게. 지금 서울역 나오면은 그 위가 바로 제가 알기로 그 3일 고가도로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근데 그거 스카이워크로 바꿔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대로 건물 유지하면서. 아나바다 운동. 신뢰와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규범 등이 형성된다. 이건 맞는 겁니다. 요즘은 그 유명한 당근. 당근이 그거잖아요. 중고나라. 그래서 57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8번 포풀의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이제 61번하고 연동이 되는데 잠깐 보시면 지문 지역사회 연계 이건 테일러 로버츠 모형이죠. 그럼 지역사회 연계는 뭐다? 61번 잠깐 가보실까요? 61번으로 자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망을 형성하거나 조정하고 사회복사, 자원봉사자, 행정가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며 지역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와 후원자의 영향력이 동등한 형태 이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지역사회 연계 모델을 합니다. 테일러 로버츠예요. 그래서 61번의 정답 바로 말씀드리지만 이건 2번 고로 58번으로 다시 돌아와서 지역사회 연계는 포풀의 개념이 아니라 테일러와 로버츠의 개념 번지수가 다르다.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59번 로스만. 로스만의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은 시험 문제 너무너무 잘 나와요. 너무너무 잘 나와요. 그래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 있고 두 번째 사회 계획 모델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 행동 모델이 있습니다. 총 3개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그 지역사회가 지금 무지무지 낙후된 상태예요. 낙후됐기 때문에 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낙후가 어떤 것까지 낙후된 거냐? 정신적인 것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계몽을 시켜야 됩니다. 계몽, 일라이트.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요. 이때 지역 주민은 누구는 참여하고 누구는 참여 안 하는 게 아니라 전 지역 주민들이 전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고 끊임없이 토의 또는 토론을 통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의식화를 한 다음 스스로 자립자활을 해야 되는 거죠. 이때 기본적으로 학습은 기본입니다. 학습. 그러면서 중요한 겁니다. 과업 지향적인 소집단을 활용합니다. 과업 지향적인 소집단을 활용한다. 그러면 이때 사회복지 역할은 뭐다? 그냥 갖다 붙이시면 돼요. 계몽과 토론과 학습시키니까 교사
자립 자활시키니까 조력자 이런 역할들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과정을 중요시 여깁니다. 과정. 두 번째 사회 계획 모델입니다. 사회 계획 모델은 그 지역 사회가 너무나도 어때요? 문제가 만연되어 있는 겁니다. 만연이라는 건 깔려 있다. 너무나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 지역 사회 문제가. 그래서 감당이 안 돼 가지고 여러분들을 스카웃에서 데려온 겁니다. 스카웃. 이게 중요합니다. 스카우트. 사회복사인 여러분들을 비싼 돈을 주고 스카우트에서 데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계몽 플러스 개발이라면 말 그대로 여기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왔어요. 여긴 내가 처음 온 곳이야. 근데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되죠? 첫 번째, 일련의 과정. 욕구 조사를 하고 두 번째, 문제를 규명하고 그 문제에 따라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그에 따라서 네 번째, 프로그램 진행하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그에 따라서 뭐다? 평가를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사회복사의 역할은 뭐냐? 갖다 붙이면 되죠. 욕구 조사자, 문제 규명가, 자료 수집가, 자료 분석가, 프로그램 진행자, 프로그램 평가자 이런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핵심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초점이 있기 때문에 결과물을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과업 중심이 되는 겁니다. 과업 중심. 그럼 클라이언트는 누가 되겠습니까? 여기는 클라이언트가 전 지역 주민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누구예요? 요게 중요합니다. 바로 고객입니다. 클라이언트. 이거를 대학 교재에서는 소비자라고 씁니다. 커스터머. 교수님, 뜬금없이 왜 고객이 됩니까? 지역 주민 아닙니까? 아닙니다. 보세요. 비싼 돈을 주고 나를 스카우트해서 데려왔단 말이야. 그러면 내 입장에서 이 지역 주민들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고객이잖아요. 그래서 소비자가 나오는 거예요. 소비자가. 시험 문제 대단히 잘 나와요. 그리고 이 일련의 과정은 철저하게 객관성, 객관적 지표, 타당한 객관적 지표를 근거로 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다음 세 번째. 사회 행동 모델입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는 이걸 사회 운동 모델로 배웠습니다. 이 사회 행동 모델의 특징이 뭐냐? 그 지역 사회가 너무나도 부정부패가 심한 거예요. 부정부패. 그리고 부조리가 심한 거야. 그래서 사회복사가 이거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돼. 그 다음에 재분배. 받아야 될 거를 못 받았거든. 재분배를 구현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기득권층에서 이거 가만히 있겠어요? 편하게 살고 있는데 우리 아까 했잖아. 민우친의 구조적 가족치료 모델. 그래서 대결 전술을 씁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대결 전술을 씁니다. 이때 대결 전술이 바로 시위, 농성, 그 다음에 파업 등등 이런 대결 전술을 씁니다. 그래갖고 결국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재분배를 달성하자는 거죠. 이때 사회복사 역할은 뭘 하는 겁니까? 예, 옹호자 역할. 그 다음에 선동가 역할. 선동가. 그 다음에 선도자 또는 지도자 역할. 지도자로 쓰겠습니다. 지도자 역할 이런 거를 수행합니다. 이 사회 행동 모델은 과정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결과물도 나와야 돼요. 그래서 과정, 과업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로스만입니다.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지역사회 역량 강화,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역량 강화, 자립 자활을 위한 역량 개발, 역량 강화, 통합, 자조를 활동, 자조. 이거 맞네. 사회 계획 모델에서는 변화의 매개체로 과업지향적인 소집단을 활용하는 쪽은 이쪽이에요. 사회 개발 모델이에요. 지역사회 개발 모델. 틀렸습니다. 사회 행동 모델에서 사회복사의 역할은 옹호자, 선동가, 협상가. 맞습니다. 옹호자, 선동가, 지도자, 협상가, 또는 교섭가 이런 역할. 맞습니다.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의 주도적 개입을 강조한다. 딱 느낌 오죠? 이쪽이죠. 사회 계획 모델이죠. 문제 해결을 위해 스카웃된 전문가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세요. 이건 뭐예요? 사회 계획 모델이죠. 정답은 옳은 거기 때문에 기억 티귿이 되겠습니다. 60번으로 넘어가서 웨일과 갬블의 근린지역 사회 조직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게 어디서 나온 개념이냐면요. 뉴욕이 있잖아요. 뉴욕. 그러면 뉴욕을 중심으로 인구가 계속 들어오니까 그 주변으로 넘어가요. 자꾸 교외로 나가려고 해요. 근린이라는 건 가까운 지역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뉴욕은 원래 업타운이에요. 그래서 업타운은 원래 부자들이 살아요. 그 허드스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쪽은 업타운, 밑에는 다운타운이에요. 다운타운. 그러니까 실제 부자들이라든가 원래 이주민들은 주로 업타운에 많이 살아요. 그래서 요즘 그 가수 이름 까먹었네. 그 가수 노래 중에 옛날에 업타운 걸 띠리리리리 업타운 걸 그런 노래 있어요. 업타운 걸은 되게 부자들이 사는데. 근데 이제 이게 그럼 다운타운은 무슨 빈민들이 사는 데 아니에요. 이제는 상대적으로 다운타운 그러면은 도심 이런 개념으로 됐어요. 근데 이제 더 팽창이 돼 인구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밑으로 내려와요. 그게 바로 뉴저지예요. 뉴저지는 그 유명한 뭐죠? 크랜베리. 전 세계 생산량의 무슨 40%에서 40%. 거기는 전부 다 크랜베리 농장이에요. 여기가 이제 막 빌딩 들어서고 막 이렇게 되게 된 거예요. 근린 지역 사회죠. 우리로 같으면은 뭐죠? 서울인데 점점 인구가 팽창하니까 그렇죠. 성남. 원래 거기 허벌판이었어요. 성남이. 그 분당인데 성남.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안양. 저 위에 일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린 지역. 어떤 개념적에서 가까운 지역, 근린. 예. 봅시다. 조직화를 위한 구성원의 능력 개발에 초점을 둡니다. 맞습니다. 1차적 구성원은 지역사회 이웃 주민이다. 역시 맞는 말이고요. 사회복지의 주요 역할은 조직과 역할, 교육자, 촉진자, 코치. 맞습니다. 지방정부, 외부 개발자 또는 외부 투자자, 지역 주민을 변화의 표적 체계로 봅니다. 맞습니다. 다. 개발을 해야 되니까 근린지역, 그 허벌판을. 관심 영역은 공통 관심사나 특정 이슈에 대한 정책, 행위, 인식의 변화. 아니죠. 이거는 기능적 지역사회 조직 모델이죠. 요거는 기능적 지역사회 조직 모델의 특징인 거고 웨일과 갬블의 근린지역 사회 조직 모델하고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 되겠습니다. 61번 테일러 로버츠. 요건 아까 했습니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망,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거,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사, 행정가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거, 그리고 지역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와 후원자의 영향력 등이 있는 거. 요거는 아까 58번에서 언급을 했지만 지역사회 연계 모델이 되겠습니다. 62번으로 넘어가서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 사회복지사 핵심 역할, 사회복 핵심 역할 뭐라고 했어요? 계몽가, 토론가, 교사, 조력자, 치료자? 뜬금없이 치료자가 왜 나오죠 여기서? 치료자하고는 다릅니다. 조력자 여기 있네요. 촉진자, 막 지지해주면서 열심히 해봅시다 이런 역할 맞고, 안내자도 맞죠.
교육자, 교사 맞고. 그러나 치료자는 솔직히 치료자는 용어를 잘 안 쓰고는 있는데 만약에 그래도 교수님 요 세 개 중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그럼 그렇죠. 여기죠. 왜냐하면 사회복사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치료자를 넣어야 된다. 로스만 모형에서 그러면 사회 계획 모델의 사회복사 역할하고 더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63번으로 넘어가서 지역사회복지 실천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천 과정은 지역사회 사정은 어세스먼트, 지역사회 욕구와 자원을 파악하는. 자, 어세스먼트라는 거는 뭐냐면 자 봐요. 어세스먼트는 이게 병원에서 들어온 개념이거든요. 어세스먼트가 메디컬 쪽에서 어떤 환자분이 왔어요. 근데 아프대요. 그러면 이분 파악해야 될 거 아니야. 어디가 아픈지.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그렇죠. 문진하죠. 뭐 한다? 문진. 물어보죠.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어디가 아프세요? 문진하죠. 두 번째,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소변 검사하겠습니다. 또는 뭐에? 저 MRI, CT나 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잖아요. 피 검사하겠습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갖고 선생님 지금 식중독이시네요. 지금 장염 걸리셨네요.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어세스먼트, 사정, 자료 수집 및 분석. 우리는 뭘 하고 있어요? 메디컬 쪽에는 엑스레이, CT, MRI 뭐 다양한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쪽에도 있잖아요. 가계도, 생태도, 사회적 관계망표, 생활력표, 소시오그램, 소시오메트리 우리도 많잖아요. 사정 도구, 진단 도구라 하고 있죠. 우리 쪽에선 사정 도구라 하고. 그래서 지역사회 사정은 지역사회 욕구와 자원을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이건 맞는 말이죠. 지역사회 문제나 욕구는 지역사회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역사회의 어떤 문제나 욕구는요. 천차만별이고 다양해요. 자원 동원, 재정 집행, 네트워크는 실행 단계에서 수행이 됩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다시 한번 자원을 동원하고 재정을 집행하고 쓴다는 거죠. 네트워크는 실행 단계에서 수행되는 거죠. 그런데 5번 보시면 총괄평가는 수행 과정 중에 실시다. 아니죠. 총괄평가는 모든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 과정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훑어보면서 목적 달성 여부를 보는 겁니다. 총괄평가는. 그래서 이걸 같은 말로 성과평가, 결과평가라고 한다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수행 과정 중에 실시되어 실천 과정의 문제점을 수정, 보완, 중단하는 거. 이거는 뭐다? 형성평가죠. 오히려 이거는 뭐라고 한다 우리가? 형성평가. 그래서 형성평가는 수정, 보완, 중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 프로그램 진행 중에 종료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하는 도중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64번으로 넘어가서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역사회 욕구 사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서베이. 서베이는 뭐예요? 설문조사죠. 근데 대부분 표본 추출로 이루어집니다. 지역 주민으로부터 설문조사를 통해 직접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1차 자료 수집 방법, 서베이. 맞습니다. 초점 집단 집합. 이거 시험지에 되게 잘 나오죠.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도 하고. 그렇죠? 예, FGI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특정, 소수, 몇몇 주요 인원들을 뽑아가지고 그 특성을 분석하는 형태죠.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반복된 설문을 통해 합의에 이를 때까지 이건 델파이죠. 전문가 반복될 때까지 우편조사를 통해 이거는 뭐다? 델파이. 사회지표 분석. 정부기관이나 사회복지 관련 조직에서 수집된 기존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 맞습니다. 사회지표 분석.
명목집단은 일단은 전부 다 모여요. 다양한 각 계층들을 모이게 한 다음 토론을 통해서 그 다음에 거기서 투표해서 의사결정하는 방법이죠. 지역사회 내 다양한 각 계층 요 말 나오면 명목집단이에요. 반면에 특정, 소수, 주요, 대표 요런 말 나오면은 포커스 그룹 인터뷰, FGI, 초점 집단이에요. 그래서 옳은 거기 때문에 정답은 기역,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4번. 65번. 지역사회 복지 실천 기술 중 조직화 기술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자, 조직가가 있고 조직가.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 중에 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 요거 잠깐 지울게요. 보시면 조직가가 있고 조정가 역할이 있어요. 교수님 이거 맨날 헷갈려요. 조직하고 조정하고. 일단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조직가는요. 이질적인 것을 말 그대로 조직하는 거예요. 이질적인 요소를. 반면에 조정이라는 거는 동질적 요소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해요. 그러면 자 봐봐. 지역사회 내 노인복지 담당하는 노인복지관도 있고 아동복지관도 있고 그 다음에 여성복지관도 있고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사회복지 안에 있긴 하지만 분야가 다 다르잖아요. 서비스 분야가. 이거를 묶어 네트워크 시켜. 누가? 내가. 그럼 나는 조정가야 조직가야? 조직까지. 다시 한번 조직까지 나는. 이해되십니까? 요런 개념이에요. 요런 개념. 반면에 조정가는 뭐냐면 조정가는 자 봐요. 여기 무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도 있고 여기 무슨 뭐 장애인 무슨 재활시설도 있고 장애인 치료시설도 있고 딱 느낌 오죠 벌써. 여기 무슨 뭐 장애인 무슨 뭐 학교도 있고 특수학교도 있고 다양해. 그런데 이거를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묶어. 그럼 이거는 조직이야 조정이야? 이거는 조정인 거지. 오케이?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그냥 냉동실 문을 열었더니 다양한 식재료가 쌓여 있어. 잠깐만 여기서 요걸 가지고 한번 멋지게 한번 음식을 만들어 볼까 한번. 그러면서 끄집어내. 그 다음에 해동시켜갖고 기가 막히게 프라이팬에 볶아가지고 딱 해물 철판 해물 볶음밥이라 되나 아무튼 딱 볶음밥. 그럼 이거는 조직이야 조정이야? 조직이지. 반면에 냉장고 문을 열어봤더니 파김치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 그냥 배추김치도 있고 총각김치도 있고 다양해. 잠깐만 이걸 끄집어 가지고 한번 좀 맛있게 한번 음식을 만들어 볼까? 그래갖고 쫙 음식을 만들어. 그럼 요거는 조직이야 조정이야? 조정이라는 거죠. 이제 좀 이해하기 쉽죠? 그럼 자 봅시다. 조직화 기술에 해당하냐? 주민의 효율적 통제 기술.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왜 통제를 효율적으로? 공산주의도 아니고. 틀렸습니다. 주민회의, 토론 등을 통한 의사소통 맞죠? 구성원 간의 갈등 조율을 위한 대인관계 기술 맞죠? 주민 지도력 발굴 및 향상 교육 맞죠? 지역사회 문제와 이슈에 대한 정보 수집 분석 다 맞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되겠습니다. 자, 67번 잠깐만 한번 가볼까요? 우리 67번으로. 다음 사례에 제시된 사회복지사의 핵심 역할은 무엇인가? 자, 67번 잠깐 봅시다. 건너뛰어서 A 사회복지사는 지역 내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가구에 대한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들과 함께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효율적인 개입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했대요. 그럼 어느 쪽이에요? 조직가예요? 조정가예요? 조정가죠. 동질적,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거는 이질적인 다양한 요소가 아니라 동질적인 다양한 요소. 파김치, 총각김치, 백김치, 깍두기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동질적인 다양한 요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정하는 역할. 무슨 역할? 조정가 역할인 거죠. 그래서 67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66번으로 넘어와서 다음 지역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사회복사가 활용한 기술은 A 사회복사는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땡땡 복지재단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밑줄 치세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예산 확보를 하였으며 지역 대학교에 봉사자를 요청했습니다. 돈, 인력, 물적 자원, 인적 자원 이거 뭐예요? 자원동원 이론이네. 어디 있어요? 여기 있구만 2번 자원개발 및 동원. 정답 몇 번? 2번. 조직화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조직화하고는. 68번으로 넘어가서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제도에 관련된 문제는 자주 나오니까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지역 복지 활성화의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복지 예산의 중앙 집중화로 정책 효과성인 것. 이건 중앙정부의 장점. 이건 지자체,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설명보다는 중앙정부의 장점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따라서 2번 틀렸고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의 제정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지역복지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와 분담적 관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책임과 권한이 지방에 이양됩니다. 정답 2번. 69번 이어서 연관된 문제죠. 지방 분권화가 지역사회 복지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 간의 경쟁이 심화됩니다. 맞죠? 고로 지역 이기주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는 지역 우선주의, 내 지역이 먼저야 이런 개념. 맞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에 대한 자기 통치 원리가 중요시됩니다. 우리 지역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례와 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진행할게요. 간섭하지 마세요. 맞죠? 지역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행정 서비스가 강화되고 지역 간 상대적 박탈감으로 사회적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지방의회의 사회적 책임성이 약화됩니까? 아니죠. 오히려 지방의회의 사회적 책임성이 강화되죠.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시만 하더라도 이 조례가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성이 강화되고 있다. 정답 5번. 70번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구성 및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가 요거 앞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반대로 설명하는 이런 형태 문항이 지금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 2025년도 제23회 문항을 보면 하나씩 봅시다. 대표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 제공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다? 아니죠. 지방의회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조례는 지방의회 고유 권한이에요. 대표협의체위원회는 공무원이 아니에요. 당연직 공무원으로 포함됩니다. 주로 사회복지과장이나 장애인복지과장 이런 분들이 당연직으로 들어옵니다. 또는 보건소장. 실무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합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통상 심의 자문 역할을 하는 데는요. 실무협의체가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대표협의체가 합니다. 그래서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죠. 반면에 실무분과위원회는 둘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사회보장급여법에. 그러니까 사회보장급여법에 대표협의체, 그 다음에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협의체는 둔다 해서 강제조항이에요. 그러나 실무분과위원회는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임의조항이에요.
실무협의체 위원은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합니다. 정답 나왔죠? 4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한다? 아니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1번으로 넘어가서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시행 절차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시군구는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되죠.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지방의회 보고를 거쳐 시도에서 아닙니다. 자, 정리할게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군구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합니다. 그러면 그 심의된 사항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예를 들면 지방의회, 그 시군구 지방의회에다가 보고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땅땅땅 오케이 하면은 그 상급 기관인 시도에다가 올립니다. 그러면 시도에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시도 사회보장위원회가 있죠. 그러면 시도 사회보장위원회는 자기 하급 기관인 시군구에 온 거를 취합합니다. 그래서 역시 시도 지방위원회에다가 보고합니다. 그러면 시도 지방의회에서 땅땅땅 의결하면은, 보고해서 의결하면은 그게 보건복지부로 넘어갑니다. 그럼 보건복지부는 이거를 관할하는 사무국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사무국이 사회보장위원회, 즉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사회보장위원회에다가 요거를 보고하는 겁니다. 제출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지방의회 보고를 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데 이건 틀린 말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에는 사회보험에 필요한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이 아니요. 사회보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미포함됩니다. 지역사회보장조사는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와 자원조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옳은 거기 때문에 기억 리을 3번이 되겠습니다. 72번 지역사회 복지기관의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과 관이 결합된 형태고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만 모여있는 네트워크 형태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 경기도로 하지 않고 이제 시로 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 안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과 관이 결합된 협의체라고 한다면 안양시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의 네트워크 형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사회복지기관의 연계 협력 조정입니다. 맞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합니다. 맞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운영은 아닙니다. 이거는 국가지자체, 즉 보장기관의 역할이고 기능입니다. 센터가 하는 역할과 기능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모금 및 배분의 운영관리 맞고요. 사회복지관, 지역사회 복지 문제 예방해결도 들어갑니다. 서비스 제공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정답은 3번. 73번 사회복지관 사업 내용 중 서비스 제공 기능에 해당하는 것은 이건 조금 쉽죠? 지역 욕구조사 실시, 자원봉사자 개발 및 관리, 사회복지 현장 실습 교육 및 지도, 독거노인을 위한 일상생활 지원, 후원자 개발을 위한 기관 소식지 제작, 서비스 제공 기능에 해당되는 건 뭐다? 4번이 되겠습니다. 74번 사회적 경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소셜 캐피탈리즘, 즉 사회적 자본하고 연관됩니다. 사회적 경제는. 그래서 보시면 기억, 사회적 경제 주체는 정부와 시장 아니에요. 정부, 시장, 특히 시장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시장 경제 주체예요. 소비자, 생산자가 나오고 시장 이 말 나오면 기존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시장 경제 주체예요. 반면에 사회적 경제 주체는요. 지역 주민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비영리가 나와야 돼요. 다시 한번 지역 주민, 비영리가 나와야 된다. 또는 무슨 공법인 이런 형태. 그래서 기억 틀렸습니다. 니은 사회통합과 공동체 의식 증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뭘 기반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 지역 주민들 간에. 호혜라는 건 상호 간의 혜택이 있다. 호혜.
호자, 듀얼, 상호 간의 혜택을 준다. 혜택을 받는다. 호혜와 연대에 기초한 사회적 자본으로 시장 경제 대안이 됩니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나바다 운동이라든가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우버 택시. 굳이 왜 돈 내고 타냐는 거야. 가는 길에 동네 주민이면 같이 타고 가면 된다. 우버 택시라든가. 그죠? 사회적 경제 조직의 유형에는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따라 정답은 5번. 마지막 75번 문제. 지역사회 복지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사회의 부당한 권력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운동이니까. 운동. 맞죠? 야, 아까 사회행동 모델을 다른 말로 사회운동 모델이라 했잖아요. 지역 주민 참여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이거 아까 1번 문제에서 했잖아요. 지역사회 복지 모델, 지역사회 복지 이념의 주민 참여. 주민이 직접 소비자이면서 생산자, 주도권을 갖고 서비스 제공자이면서 소비자. 그러면서 주체성을 갖는다. 그래서 지역 주민 참여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맞고 지역사회 복지 운동의 주체로 사회복지 실무자도 포함이 됩니다. 다 포함돼요. 5번 조례제정 운동과 같은 제도 변화 과정을 예로 들죠. 맞습니다. 그런데 4번을 보시면 특정 계층에 국한된, 제한된, 특정 계층에 국한된 수단전 아니죠. 포괄적이고 모두를 아우르는, 지역 주민 모두한테 혜택을 가는 아우르는 보편적이고 포괄적이고 목표지향적,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지역사회복지론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